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최창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했지만 또 김호초라는 재능을 가진 그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모셔볼 한국인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가졌는데 초청장이 오면은 북한을 갈 수 있다. 이거를 청와대에서는 낙관하지 못했었나 봐요. 이제 사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어제 교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만난 시간이 55분이나 됐고 그중에 이제 단독으로 만난 시간은 38분이었지만 보통 정상들과 만날 때 교황이 한 30분 내외 만나는 걸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서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 준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부터 이 어떤 교황의 의지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쨌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방북 초청장이 온다면 응답을 나는 준다. 네. 그리고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는 지지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어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교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의 변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교황청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하는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내게 되면 예. 내년 중에 방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내년 높아진 중.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창호 박사,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유일 지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종교도 없습니다. 근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방문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예전하고는 좀 달라서 가짜 교회 형식의 그런 것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허울뿐인 이제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남쪽에서 지원해주는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심장병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와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교황에 대해서 사실 뭐 김정은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아버지도 그렇죠.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초청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세계적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의 물결에 물꼬를 터줄 수가 있고 예.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냥 어떤 일신 숭배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 종교적인 측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것은 지금 보면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는 했었는데 다 무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91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그 당시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제 DJ 권유로 이걸 요청을 했고 또 실제로 교황청까지 초청장이 접수됐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무산이 됐는데 예. 이번에도 사실은 약간 그 무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란 체제가 이제 유일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 어떤 내부에 어떤 동요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상황이랄지 북한의 상황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런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일단 대북 제재 풀어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대북제재 풀리면서 개방 정책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이런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전에 뭐 김정일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일성 때와는 좀 전혀 다르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무산될 가능성은 없고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은 방문을 할 것이고 만약 방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남북한 화합이랄지 이제 세계 평화적인 측면에서는 네.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죠. 북한으로서 좀 이로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교황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과거의 교황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회적 약자, 핍박받는 민중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교황청에서? 그럴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보면 광주를 네. 찾아서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된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행보를 1984년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행보를 했었고 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는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5번이나 만났을 정도로 상당히 큰 위로를 줬고 그때 우리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만약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와는 좀 감도가 많이 다르긴 다를 거예요. 일단 네. 교황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다를 것이거든요. 하지만 교황으로서는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어떤 뭐 수용소를 방문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평화, 화합 이런 쪽에 이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화적인 그런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 장소라든지 그와 관련된 행보를 통해서 결국은 이 남북 간의 이 평화 화합을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하는데 네. 어떤 좀 역할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북한으로서도 사실은 어떤 이 비핵화 의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의지 그리고 어떤 개방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안팎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지금 봐서는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흐름대로 만약에 내년도 정세가 이런 정도의 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방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에 우리가 쭉 행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돌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돼가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교황 방북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